로레알과 아모레파시픽의 팀장 원픽 ESG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비동물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품,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의약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들도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실험을 하고 안전한지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동물이 아닌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비동물 실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로레알과 아모레파시픽 두 개 기업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공통 주제이기도 하죠. 동물 실험 금지는. 네. 또한 화장품 기업의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네, 중요합니다. 네, 먼저 그럼 로레알의 그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로레알의 그 비동물 실험에 관련돼서 뭐 역사부터 살펴보기 전에 이 비동물 실험이 ESG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당연히 환경 아니에요? 동물 실험 반대는 왠지 환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음. 공부하기 전에는 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물 환경?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사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아마 들어보시면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좀 예측은 조금 해볼 수도 있네요. 우리 네, 인권이 소설에서 맞아요. 중요하듯이 동물의 권리에 관한 맞아요. 쪽에서 풀어가나 보죠? 맞아요,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비동물 실험이 ESG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소셜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네. 일단 방금 뭐 올리브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물 복지 및 윤리적 대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동물도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대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잔혹하지 않은 관행과 또 동물 실험 대안을 채택하는 기업은 기업의 인권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인권과 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ESG의 사회적인 측면하고 직접적으로 일치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네. 업계에서 이제 그 규정을 할 때. 그리고 또 소비자 건강 및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동물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제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웰빙에 대한 기업의 헌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동물 실험이 그러니까 사회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는 우리 이제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 사람과 가까운 정도의 권리를 놓고 본다면 환경이라는 이슈보다는 진짜 소셜 인권에 맞아요.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무슨 뭐 동물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가 사회와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비동물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네. 정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네. 꽤 오래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맞습니다. 뭐 많은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빨라요. 근대화를 이룬 대륙이라서 그렇죠. 그럴까요? 뭐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그렇긴 해서.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1998년에 동물 실험을 처음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EU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퍼진 거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제 각국에서 전체적으로 네. 이게 이루어졌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네.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효력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비동물 실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로레알은 사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제품 혹은 그 내용물에 대해서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ESG 그 레이팅 점수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40여 년간 동물 대체 그 실험 분야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구자로서 역할을 어떤 걸 해왔는가 한번 네, 살펴보면은, 궁금합니다. 예,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문적인 내용도 있는데 지루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피부 모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인간의 피부와 이제 그 가장 유사한 피부 모델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1979년부터 실험실에서 인간 피부 모델을 재구성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럼 인공 피부를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공적으로 이제 네. 인간의 피부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새로운 분자가 다양한 피부, 뭐 우리가 뭐 정말 인종도 다 다르고 나이별 또 같은 지금 올리브 팀장이랑 저도 피부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그쵸.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데 네. 굉장히 사용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이 그럼 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 수많은 예. 인간의 수를 따져본다고 하면 그러게요. 생각보다 엄청난 맞아요. 기술력이 필요한 네. 분야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이랑 생활용품 회사가 더 넓은 범주에서는 사실 화학 쪽에 들어갑니다. 아. 케미스트리 쪽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기준으로도 그렇죠. 맞아요. 태평양 화학. 아모니커 맞아요. 스핏도 예전엔 태평양 화학이었던 맞아요. 걸로 알고 사실 있습니다. 화학회사죠. 예, 화학회사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연구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품 성분에 대한 예측 평가 도구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이 들어가겠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예측 평가 도구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제품 뭐 10가지 제품을 몇 % 비율을 섞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분자 모델링, 이게 사실 저 전문적인 내용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전문 독성학 시스템, 이거 되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별로 뭐 어떤 특별한 제품의 그 어떤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뭐 이 많은 사람한테 뭐 이게 그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영상 기술을 포함해서 비동물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엄격한 제품 안정성 평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네, 뭐 그렇죠. 비동물 실험도 중요하지만 그쵸. 결국은 안전한 게 인간에 적용했을 때 예, 너무나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네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 평가 절차를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평가를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한 부서에서 하는 거는 조금 믿음이 안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독립기관에 맡겨서 테스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지막이 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성분에 대한 우려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드백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피드백을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로레알 산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거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1989년부터 동물 실험을 많은 부분에서 중단을 해왔고요. 네. 한 가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로레알이 이제 바디샵을 인수를 했었는데 뭐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근데 바디샵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업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네. 바디샵은 시초가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맞아요. 라는 그 모토하에 맞아요. 처음부터 창업했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원칙에 이제 부응하고자 바디샵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레알이 이에 응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조금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정 제품이나 그런 성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규정으로 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바디샵 잠깐 얘기하면 바디샵은 이 창업 실시 때부터 그 동물 실험을 반대를 하는 그 자연성 화장품을 이제 내걸고 나왔었는데 맞아요. 실은 로레알 내 이 매각될 때쯤에 사회적 비판을 되게 많이 받기도 했어요. 너네들 그렇게 뭐 자연 화장품 떠들어대더니 결국은 회사 키워갖고 대기업에 팔아먹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는 바디샵이 그 로레알에 매각하는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해왔던 동물 실험 반대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음. 된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매각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협약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비즈니스하고 네.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중국이에요, 바로. 근데 약간 반전이 있긴 합니다. 네. 바디샵을 로레알이 2019년에 브라질 회사에 매각했어요. 아, 그게 또 이제 다시 매각이 또 또 매각했어요. 됐네요. 그게 이제 뭔가 뭐 중국에서 판매를 안 해서 꼭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좀 그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매가 좀 부진해서. 맞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동물 실험 반대하는 그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그걸 모토로 내걸고 나왔으니까 경쟁력에서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은 아직도 화장품 출시 전에 동물 실험을 필수로 요구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필수 요구인가요? 필수 요구. 근데 네. 많이 완화하고 있긴 완화됐네. 해요. 많이 완화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조금 그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떤 특정 제품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네. 어떤 제품인가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레알이,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사업을 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 큰 워낙에 시장이기도 해서, 큰 시장이죠. 예,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동물 대체 실험을 하고 있긴 해요. 그치만은 뭐 포기한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와 그리고 또 중국의 과학자들과 이 동물 실험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해오고 있고, 네. 그러나 어쨌든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동물 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까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 때문에 아마 PETA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PETA. 여기가 이제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라고 이제 어떤 동물의 윤리적인 그 처리를 뭐 주장하는 분들의 모임이죠. 여기에서는 여전히 로레알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중국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로레알이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뭐 같은 산업군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근데 피타도 로레알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피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아직도 이제 여전히 뭐 완벽하진 않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스탠스가. 예.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맞춰서 하기가 쉽지는 쉽지 않을 것 않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노력하는 모습은 노력하고, 진짜 칭찬해 줄 만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시각으로. 네, 아모레나 이제 로레알처럼 이렇게 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로레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공부 많이 네, 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챌린지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또 더 발전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처럼 규제 이런 것도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맞아요. 비용이 연구 R&D 비용이 정말 클 것 예, 같아요. 예,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들고. 이게 기업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좀 굴지의 연구소라든지 네. 학회라든지 그런 쪽하고의 그 협업도 많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잡하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품군도 너무나 많고 나라마다 그쵸, 여러 가지 규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동물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아까 저희가 거의 1998년부터 유럽에서 시작했고 영국에서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많이 있었지만 동물 생물학이라고 하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동물도 사실은 뭐 인간과 비교하여 뭐 너무 아주 단순하다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동물 실험으로 그런 어떤 유전자나 이런 거를 다 연구해서 똑같이 복제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화장품이랑 또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갈 길이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별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로레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표준화가 사실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나라별. 표준도 필요하고 네. 또 각 국가별 표준도 네.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업계랑 정부와 이제 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윤리적인 실험도 중요하지만 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또 그 소비자의 안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비용 문제 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까? 근데 동물 실험 금지 네, 이 관련하여? 부분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이게 그 업계 극비인가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레알 포함해서 어느 기업도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한다고 밝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도에 네. 로레알에서 이 동물 실험 대체 방법을 포함한 연구 개발에 1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한 1조 6천억 원 상당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발표한 바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발표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얼마나 아래들이 투자 비용을 갖고 뭐 이렇게 예측 및 추산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더 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 네. 너무 많은 그 품이 예. 들어가는 공부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였긴 해요. 돈을 얼마나 투자했을까? 얼마나 투자했을까? 그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동물 실험 금지가 사실은 화장품 기업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 실시하는구나.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금지를 하고 난 뒷단의 작업들이 얼마나 큰 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금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한 대체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안전성 그리고 이제 대체품의 대체 그 대상에 대한 기술력, 과학. 그래서 저는 침대는 과학이다가 아니고 동물 실험 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개발은 정말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레알의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해서 시작해서 동물 금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스테파니 팀장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